여기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터를 발라. 아까 전에 수출 규제한다고 하는 놈들이 뭐냐면 요 레지스터야. 그래서 요 레지스터 균일하게 바르는 기술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영상 보시면은 한 방울 떨어뜨리고 휙 돌려가지고 팍 피는 그 MBC 뉴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시면 그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인공이에요. 7, 6, 5, 4, 3, 2, 1. 자, 일본 얘기 좀 할까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뭐 반도체 안 하겠다. 저희는 그 일본차 불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그 나오는 게 브랜드 안 사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 안 사주는 게 더 세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자동차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자동차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시간 안 돼서. 근데 JD 파워나 이런 거 보면 일본 차가 다 그 옛날에 잘해가지고 그 IQS 저번에 JD 파워 얘기했잖아요. IQS 그 이니셜 퀄러티 품질 좋고 뭐 저기 중고값 잘 받고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일본 차가 물론 미국에 되게 많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친구들도 어려웠다가 90년대부터 만든 차들이 고장이 안 난다는 이제 그 명성을 얻으면서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데 그 후로 일본 특유의 그 약간 꼼수를 저지르면서 요즘에 혼다나 뭐나 이런 거 보면은 고장 엄청 많죠. 혼다 이런 거는 요즘에 기술의 혼다라 그랬다가 완전 쪽팔려가지고 다시 자동차로 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나 이런 것들도 안에 원가 절감 한다고 막 스웨덴 안 좋은 거 쓰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일본 차들 굳이 사줄, 근데 뭐 산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사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사시기를 바라고. 일본에서도 이제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하겠다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그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요. 그 LCD 필름을 만드는 회사 라인에 그 제조 라인을 그 개발하는 라인 엔지니어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좀 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전문가님들이 계시면 수정해 주시고요. 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막 기자들이 막 이런 거 규제하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얘기가 없길래 좀 쉽게 해서 풀어가지고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가요, 이 안에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뭐 요즘에 뭐 7나노니 막 몇 5나노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노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가 뭐 몇 나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얇은 두께의 단위의 회로판을 만드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세 가지를 규제하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거.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지스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에칭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요 세 가지를 규제하겠다 뉴스들은 많이 보셨죠. 그죠? 요 세 가지를 규제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 말고도 더 규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뭘 규제하겠다는 건지부터 보고 그 다음으로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요거를 설명한 다음에 자동차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잘 따라오세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거는 이제 이 필름을 만드는 데 쓰는 다양한 PI 중에 하나다. 예, 폴리아메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야. 이 필름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 아무튼 반도체하고는 크게는 상관없어요. 디스플레이에 영향이 있는데 이게요. 요런 플렉스블, 이게 코오롱에서도 코오롱 거죠. 이게 지금 코오롱에서 생산하죠. 이렇게 필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의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플로라이드 PI라는 것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모호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체에서는 지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필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은 요게 이제 비상이죠. 어떻게 할 건지 요거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는 일단 빼고, 리지스트랑 에칭가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요, 반도체든 LCD는 다 비슷해. 만들 때 안에 뭐 웨이퍼라는 판이 있잖아요. 그죠? 뭐 LCD라고 하면은 유리 기판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회로를 새겨 넣어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런 뭐 드라이 같이 생긴 뭐 이런 회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노미터의 단위라고 했죠. 그 LCD라고 하면은 한 픽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픽셀, 그죠? 픽셀이 얼마나 작아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보세요. 가까이. 그러면은 조그만 사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픽셀로 뭐 1980대 뭐 1980 바이 뭐 1080 뭐 이런 뭐 해상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가 뭐냐면 이거를 몇 조각으로 잘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80 조각으로 자르고 1080 조각으로 자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요즘에 그거보다 뭐 4000 몇에 뭐 4000 몇에 뭐 3000 몇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픽셀을 잘 이렇게 잘랐는데 이 픽셀을 가지고 요 픽셀 요거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가져옵시다. 여기
확대해서 갖고 오면 이 픽셀 하나 안에 다시 3등분이 되어 있어요. RGB. 그죠? 돋보기로 보시거나 물로 떨어뜨려 가지고 보시면 보이는데, 다시 그려드리면 여기 있는 한 픽셀을 확대해 가지고 갖고 오면 이렇게 큰 화면에, 이게 한 픽셀이에요. 한 픽셀이라고 쳐. 한 픽셀 안에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고, RGB. R은 뭐예요? 그린, 초록색. 그린, G는 레드구나. 레드. 죄송해요. 무슨 초록색이래.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RGB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 픽셀을 3개로 나눈 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 하나 안에 구석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뭐냐면 켜고 끄는 스위치를 하나씩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픽셀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검은색이 나와야 된다. 이게 여기 LCD 안을 이걸 다 막으면 블랙이 되는 거고, 여기 다 켜. 다 키면 어떻게 되지? 다 합쳐지면 하얀색이 되고, 다 끄면은 검은색이 되는 건가? 빛은, 색깔은 섞으면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물감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다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뭐 그런 원리야. 아무튼가.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여기에 격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격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벽을 만들고, 여기도 벽을 만들고, 여기도 이제 스위치를 만들고. 그죠? 요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제 반도체 화면 같은 거예요. 반도체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리고 반도체는, LCD는 반도체에 비하면 머리카락 대 손톱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LCD는 이 모양만 여러 개가 있으면 되는데, 반도체는 이 모양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는 다양한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쓰이는 거에 따라서, 그죠? 메모리 용도로 쓰이는 거가 있느냐, 아니면 뭐 CPU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기판의 모양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동글 뭐 지랄같이 뭐 생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을 거냐. 근데 이런 거를 패턴이라고 그래. 패턴. 이런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해보세요. 이거 패턴을 어떻게 만들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를 사람이 잘라? 이렇게 사람이 잘라? 뭐 이렇게 막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잘라? 기계가 잘라? 자를 수가 없죠. 더 이상 그 칼의 두께보다,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그 칼의 두께보다 여기에 이렇게 패턴을 넣어야 되는 이 간격들이 훨씬 더 였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반도체 회로의 선과 선의 넓이가 요 정도 된다고 쳐요. 이 선과 이 선이 이게 맞닿으면은 누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에 여기 공간이 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렌을 파내야 되잖아. 그죠? 여기 파내야 되는데, 파내려고 칼을 만들려는데 칼이 요 정도 사이즈로 파줘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칼의 여기 두께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 될걸요. 이렇게 뭉뚱그린 이만한 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다가 손 대면 손 쫙 비죠. 그죠? 스시칼이라고 쳐. 스시칼. 이거의 벼손. 이 칼 가지고 여기 이거 자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드러낼 수 있을까? 회로 안에? 못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드러낼 거냐, 요거를 어떻게 꺼낼 거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자, 요거 하나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좀 아시고 간다고 어디 가서 술 드시면서 난 반도체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야. 기판을 준비해요. 이게 내가 목표로 하는 실리콘의 판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판이에요. 이 판에다가 회로를 넣기를 원해. 그러면 이거에 넣기 원하는 그 회로를 프린트를 해. 프린트. 이 목표 회로 모양을 가지고 와. 이게 프린트 한 거를, 얘가 그러니까 그 인쇄로 하면은 꽝꽝꽝꽝 찍는 그 몰드가 되죠. 몰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몰드 하나를 아주 어렵게 비싸겠죠. 이 몰드 하나를 어렵게 목표한 회로를 갖고 와. 포토 레지스터를 발라. 발라요. 여기다가 여기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터를 발라. 아까 전에 수출 규제한다고 하는 놈들이 뭐냐면 요 레지스터야. 그래서 요 레지스터, 이게 이제 보이시죠? 이 레지스터, 그죠? 저거를 발라. 요게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라. 일본 놈들이라고는 좀 그런가? 죄송해요. 일본 분들께서 만드는 그것을 발라요. 이거를 균일하게 바르는 기술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런다 이때는 그 영상 보시면은 한 방울 떨어뜨리고 휙 돌려가지고 팍 튀는 그 MBC 뉴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시면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인공이에요. 요걸 발라. 그 다음에 아까 만든 목표 회로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올려놓고 빛을 빵 하고 터뜨려. 이게 또 수은 건전지 뭐죠? 그냥 등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수은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그 노광이라고 하는데, 노출할 노광 해가지고요. 노광이라고 하는데, 노광을 시켜요. 노광을 해가지고 번쩍 한단 말이야. 번쩍 하면은 얘가 회로가 있는 애들은 빛을 안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을 안 통과하고, 일본 애들이 만든다고 하는 요 포토 레지스터 중에 빛을 닿은 요 주황색 부분 있죠? 얘들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를 덜어내면, 요 아까 전에 만든 이 회로를 덜어내고 나면 요 부분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만 남죠. 요 부분을 현상이라고 하고, 그죠? 현상이라고 있어. 그래서 굳지 않은 부분을 일단 제거를 시켜. 이 제거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포토 레지스터를 닦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실리콘 기판을 닦아야 되잖아요. 실리콘 기판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이만큼씩. 그죠? 보면은 요거는 안 깎아내면서, 그죠? 요 아까 포토 레지스터는 굳은 거는 안 깎아내면서 실리콘의 웨이퍼 기판만 일정 깊이로 깎아내는 물질이 필요해. 그게 불화수소야. 얘가 very inert 한단 말이야. inert가 뭐냐? 한국말로. inert가 뭐예요, 한국말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반응을 안 하는 물체. 뭐야, 한국말로 단어를 딱 지정을 못 하겠네요. 이거를 inert라고 하면은 뭐냐면 INERT인가 이래요. inert. 그래가지고 반응을 잘 안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불화수소 보이시나요, 이거? 이 에칭가스라고 하는 이 불화수소, 요거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최종 물질 짜잔 하고서 여기 삼성이 판매하는 이런 실리콘 웨이퍼 기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패턴에 뭐 이렇게 된 복잡한 패턴의 그 웨이퍼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성하기까지, 요 웨이퍼를 만들기까지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필요한데, 하나는 덮어주는 거, 이 포토 감광 물질,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닦아내는 제품, 그죠? 요 두 가지가 일본이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지금 이해는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덮는 거랑 닦는 거, 결국은 내가 더러운 거 물질을 묻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닦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좋겠어? 내가 이거 물질을 만드는, 이 레지스트를 만드는 놈이 이 에칭가스도 개발하는 게 좋겠죠. 뭔 줄 아니까. 가스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기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게 큰 사진이고, 이걸 진짜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요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3차원으로 보인 거예요. 그죠? 웨이퍼가 있고요. 그죠? 웨이퍼가 제일 아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산화막이 있고요. 감광액. 이건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고 했던 그 액이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렌즈가 있고, 이 마스크를 아까 전에 거기서는 안 나왔던 거. 이 마스크는 크게 만들지만 요거를 렌즈를 통해서 집중해서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노광을 시키는 거지. 빛을 빵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일본 애들이 3개만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그 3개는요 정밀 화학 원료, 그죠? 요 정도에 들어가겠네요. 요 정도. 지금 일본 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요. 반도체 제조 장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의존하고 있는 거야. 무려 33.8%. 미국도 만들지만, 미국 뭐 유럽 많이 만들지만 일본에서 거의 3분의 1을 갖고 온다고.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아직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게 좀 무섭죠, 사실은. 그죠? 반도체 제조용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지금 그 3가지라고는 얘기했지만 3가지 말고도 걔네가 걸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 여기에서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제 요 산화막, 요 강광액, 요거 포토 레지스터 얘를 가지고 수출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칭 시키는 거 안 하겠다고 했죠. 그죠?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하는 것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얘가 있어요. 얘. 여기 빛을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요, 빛의 특성이 어때요? 빛은 산란을 하죠. 막 이렇게 막 탕탕탕탕 튀기면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빛이 막 이런 식으로 지랄을 떨면서 오면 제가 요즘에 이번에 말이 좀 거르네. 빛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오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아. 우리 사진 찍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미세한 공정에서는 빛의 그 포토 분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막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떨어지면은 여기에 불량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걸 일정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요 장비, 요거를 일정 수준으로 빵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요 장비가 일본 거예요. 요 빛을 쏘는 게. 이게 누구 건지 아세요? 예, 산란하는데 산란을 하면 안 돼요. 빛을 이렇게 쭉쭉 내려줘야 되는데, 요 빛을 쭉쭉 내려주는데 1등, 이 기계를 만드는 1등 업체가 누구냐면 캐논이야. 캐논이 아니고 캐논이라고 부르고 싶다. 근데 캐논이야. 캐논이 이거를 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거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캐논인지 모르겠지만 LCD는요 100%예요. 100% 거의.
이 캐논이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면 LPG가 LCD 같은 거 넓잖아요. 그거 쓸 때도 빛을 넓게 다 쏴줘야 되잖아요. 그 전구 있어. 수은 전구가 전구 하나에 얼마? 퀴즈 한번 내볼까? 제가 LCD 회사를 다닌 지가 2005년이니까 옛날 기긴 한데 이 전구가 100번인가 쓴다 그랬어. 빵빵빵빵 쏘는데 100번인가 쏘고선 갈아줘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100번인가 1000번인가 까먹었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전구 하나의 가격, 캐논에서 전구를 사왔거든요. 수은 전구. 그 캐논의 전구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맞히시는 분 계실까? 10년 전 가격이지만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전구 하나에 2천만 원. 이제 좀 올리셨네. 전구 하나에 2천만 원인데 그 2만 불이죠. 2만 불. 그러니까 그 전구를 근데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20시간이라 그랬나 뭐 1000번 찍는다 그랬나 100번 찍는다 그랬나 얼마 못 써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꿨어. 그러니까 캐논 애들이 전구 가지고선도 그래서 LCD 라인에 들어가면 일본 말이 엄청 많이 들렸어요. 심지어 뭐 LG 뭐 삼성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있어. 캐논 사람들이고 장비 회사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돈은 LCD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한국이 이거 사실은 일본으로 장비로 다 팔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2018년 시설 투자비로 31.8조를 투입했다. 반도체는 24.9조를 투입했다. 지금 버는 돈이 얼만데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막 이런 데가 만드는 것 같지만 시설 투자비로 31조, 1년에 31조, 25조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그 건물 만드니까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건물은 생각해보면 이런 건물 한두 개 만드는 거 1년에, 그죠? 이런 건물 만드는데 몇 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1조, 2조 또 안 들어가겠죠, 그죠? 뭐 몇 천억 들어가겠지. 몇 천억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31.8조, 뭐 24.9조, 이 안에는 0.5조, 뭐 0.3조, 뭐 이 정도씩의 뭐 아예 심지어 뭐 1조 들어간다고 쳐. 1조 들어간다고 쳐도 세 발의 피야.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세 발의 피라고. 사람들이 막 반도체 우리나라 막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서초 4억이 5천억이나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 만드는데 들어가 봐야 1조, 2조, 그죠? 맥시멈. 나머지 돈 다 어디 가는 거야? 나머지 돈 다 시설 투자로 들어간, 그 안에 있는 공장 라인에 까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거 까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이거 다 어디다가 지금 돈 주고 사오냐? 일본에다가 엄청나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인식이 나타난 거는 땡큐.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근데 옛날부터 이걸 모르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국산화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국산화를 안 하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국산을 안 하면 우리나라 이런 공장들이 돌아갈 수 없는 단계가 오는구나. 그죠? 이런 공장들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왜냐면 라인 중에 이런 것 중에 몇 가지가 빠져버리면 전체 라인이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라 우리나라의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민족들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굳이 뭐 안 해야 될 때는 그냥 안 하다가 어떤 위기가 생기면 해내잖아요. 되게 유태인보다 더 오히려 더 똑똑하다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그죠? 우리나라들은 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일본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기초산업이잖아요. 기초산업.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바로 써먹어가지고 돈 되는 것들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돈 되면 뭐 기계과, 전자과 나와가지고 바로 써먹는 애들, 이런 것들은 양성을 했지만 물리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는 잘 팔려, 그죠? 그런 팔리지만 화학과는 취직할 데가 없어. 물리학과, 물리공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하지만 물리학과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이제 분위기로 좀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약하니까 그 소재 산업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순수 산업이 발 붙여야 이런 것들이,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이런 기본 산업 같은 것들이 연구가 잘 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보세요. CPU, GPU 막 이런 거 한국에서 언제 하겠습니까? 도대체 자율주행 따라가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거는 그런 센서 개발되어 있는 거 사와가지고 그냥 임플멘테이션만 하는 거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두 가지로 굵직하게 갖고 왔는데, 이거 처음 영상은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그 GPU였고, 두 번째 오늘 영상은 반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늘 방송하면서 재밌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이 재밌었는지, 보시는 분들이 재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많이 배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연구 개발직은 탈모 산지해줘야 합니다. 대박. 저런 댓글 센스가 대박인 것 같아요. 머시라꼬님이 이런 개발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뭐 일본 관련 뉴스, AI 관련 뉴스 나오면 저 오늘 했던 생방송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거 두 개는 편집해가지고 영상 한번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